예. 저 좀 자료부터 좀 띄워주시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가 코리아에이드와 관련한 미르재단과 관련한 질의를 했더니 윤병세 장관께서 외교부가 관계대에 없다, 또 주관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주로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올해 제가 다시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하고 제출받아왔더니 초기부터 외교부가 굉장히 깊숙이 관계한 이런 그 정황들이 드러납니다. 1월 16일 있었던 기조회의, 1월 18일 있었던 후속회의, 그 뒤에 1월 26일, 28일 쭉 이어지는 4차, 5차, 6차, 7차 회의 자료에 외교부의 고위 국장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뭐 이 정도 되면은 외교부가 무관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시에 그 답이 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실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실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말씀을 더 하시죠. 예, 요번에 그 코리아 에이드와에 관련해서 코이카와 외교부에 대한 그 감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정정하고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짚어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과거 외교부와 다르게 지금의 강경화 외교부는 달라진 모습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는 문서를 편집, 조작해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그 흔적, 명백한 증거 이런 것들이 확인된 겁니다. 저기 보시면 제5차 K 프로젝트 TFA 사전 답사단 결과 보고를 제출받았는데요. 원본이 오른쪽 거고 편집 혹은 뭐 조작된 조작해서 제출한 그 사본이 이제 왼쪽 거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그 3월 15일 날 보고서가 작성된 걸로 보면 오른쪽 게 맞고 왼쪽 게 조작 편집돼서 제출된 것이다. 이렇게 추정됩니다. 혹시 누가 이 문서에 수정 지시를 내렸는지 장관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 그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상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들여다보시고 누가 이 문서에 수정 지시를 내렸는지, 말하자면 조작 편집해서 국정감사 보고 자료를 제출했는지, 그리고 왜 답사단 구성과 검토사항 저 부분들을 누락시켰는지 그 이유를 확인해서 종합검사 이전까지 저한테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과거 외교부의 잘못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백히 잘못된 거죠? 한 번 더 제가 제 스스로 한 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에서 있었던 혁신 TF는 활동을 종료했죠. TF는 종료했지만은 이행팀은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TF에서 정리된 과제를 가지고 이행하는 거지 TF에서 다루지도 않았던 과제를 가지고 이행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그 과거의 잘못된 모습은 다루지도 않은 상태 속에서 혁신 TF 활동을 하고 또 종료를 했다. 이건 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데 장관 해명해 주시죠. TF는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9월 말까지 보고서를 낸다 하는 그 아주 구체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TF 결과로 나온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 이행 부분은 기획관리실 하에 이행팀을 별도로 구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 TF의 발표하신 혁신 로드맵을 보면 주로 인사혁신과 관련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외교부의 사고의 혁신, 과제, 업무의 혁신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은 동시에 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인사혁신 못지않게 지난날 외교부가 추진했던 과제나 업무, 추진 방식 이런 것들의 혁신 이런 것들을 명백히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 장관 취임하실 때 제가 그런저런 몇 가지 지난날에 잘못된 사례들
이런 것들 지적하니까 그 개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락됐단 말입니다. 네. 그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충분히 담지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이행하는 과정에서 추가할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TF의 건의 내용뿐이 아니라 추가로 지적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를 하면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미르재단과 코리아에이드 사업 그리고 오늘 구체적으로 다 제시하진 않겠습니다만 해외 공관장 그 임명 과정에서 개입했던 최순실의 그 외교부 국정농단 사건 뭐 등등 여러 가지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혁신 TF에서 과제로 다루지도 않고 또 활동이 종료됐다는 것은 저는 사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진상규명하고 또 재조사도 하고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 이런 것들도 시작돼야 외교부에서 안고 있는 과거의 적폐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외교부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혁신 TF 활동은 종료되었더라도 이와 관련한 또 지금 장관 지적하셨던 뭐 그 외의 여러 가지들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외교부의 새로 태어나는 모습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잘못된 관행, 과제, 역사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그 활동들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 이런 점을 주문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북핵 미사일 회법과 관련해서 질문을 할 텐데요. 지금 우리가 제재는 좀 한계가 있고 군사적 억지력을 동원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특히 핵을 재무장하거나 아니면 전술핵을 배치하는 거 이런 것들은 방위비 증가와 관련한 문제도 있고 또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위험한데 또 일부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전략 자산을 상시적으로 주둔하게 하는 것 역시 동일한 그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또 그렇다고 전쟁적 수단을 사용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국지전 자체가 핵전을 동반하는 세계적 확전으로 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어렵습니다. 실제로 군사적 옵션을 선동할 수도 없고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가 제재 압박도 하고 군사적 억지력도 계속 높여가고 전쟁적 이런 그 행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비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의 국면을 열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장관 계속 반복해서 지금은 제재와 압박 국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지난 정권에서 윤병세 장관이 했던 이런 패턴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 보십시오. 제재와 투트랙 저런 식으로 쭉 가다가 제재와 압박으로 갔습니다. 저게 뭐 이른바 핵실험 이후에 나타난 모습인데 지금 강경화 장관도 우리 정권 출범한 이후에 취임하면서 제재와 대화 투트랙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핵실험하니까 제재 압박 포지션으로 탁 이동해 버린 거죠. 근데 제가 더 걱정하는 것은 저렇게 갔다가 실제로 대화로 돌아오시면 또 상관이 없는데 제재와 압박으로 고착돼 버리면 이건 참 곤란하다.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실제로 북은 그들 표현대로 하는 핵정치의 1단계 국면이 마무리되면 북미 간의 협상 국면이 열리면 열린 대로 남북 대화로 동시에 병행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북미 협상 국면이 열리지 않고 장기적인 핵 대치 긴장 국면이 고착화되면 또 남북 대화로 우회해서 북미 관계를 개선하는 쪽으로 장기적인 전략을 수정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남북 간의 대화를 하고 또 협상을 할 수 있는 이런 국면이 곧 조성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화를 준비하고 한 번의 대화의 기회가 왔을 때 이 북핵 미사일의 위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또 그 국면을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앞당기기 위해서 다각적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장관은 분명히 다자 외교의 능력이 검증되었고 그 채널을 통해서 인도적 지원 이런 것의 상당 부분이 북으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런 채널들을 이용하면 대화 국면, 협상 국면을 능동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지금 일관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은 제재 압박 국면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오히려 대화 협상 국면을 능동적으로 장관이 만들어내는 이 노력이 뭐냐 이것이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얘기를 지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 지적하신 대로 모든 그런 어떤 저희가 갖고 있는 외교 자산을 이용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와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제재와 압박 국면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그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서 안보리를 통한 국제사회 의지의 표명이 있었고 그런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소리를 북한에 전달해야 된다는 뜻에서 제재와 압박 기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외교 당국을 이끌고 있는 저로서는 제가 또 가진 모든 그 자산을 통해서 하루하루의 그런 어떤 분위기라든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어떤 기회가 있나, 어떤 콘택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국면을 잘 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대화의 국면으로 이끌고 갈 수 있나 하는 점을 매일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제가 화려한 외교를 기대를 하고 왔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유엔에 있어서도 인도 지원을 했지만은 유엔의 고위직으로서는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그 여러 세계 곳에서 그런 전쟁 상황에 대한 그 매일매일의 점검과 함께한 인도 지원 활동입니다. 시리아는 물론이고 예멘 모든 그런 전쟁의 이라는 콘텍스트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또 유엔 고위 간부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화려한 외교만 하다가 왔고 또 그런 화려한 외교, 편한 외교만을 기대를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재 압박이 고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말씀하셨듯이 저희의 그런 어떤 목적이고 결과적으로는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이 열려야 되는 것이고 이를 견인하기 위해서 그것이 미북이든 남북이든 그런 어떤 기회가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고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또 기회가 발생하는 것을 면밀히 포착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뛰고 있고 모든 접촉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최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